독자 여러분, 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 고요함 속에 감춰진 정의를 향한 불꽃, 그리고 뜻밖의 재회에서 피어나는 깊은 인연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선사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통쾌하며, 때로는 가슴 저미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 높이 솟은 빌딩 숲 사이에서 JC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곳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고자 하는 선망의 직장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했다. 매일 아침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줄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희망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경쟁의 압박이 느껴졌다. 정은하는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업 성적과 성실함으로 JC그룹에 입사했다. 비록 비정규직 사원이지만 그녀는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녀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고 회사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다. 점심시간 북적이는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은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숟가락을 드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임신으로 인해 입덧이 심했지만 그녀는 억지로라도 음식을 넘겼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였다. 그때 등 뒤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야, 박미숙 부장님, 저기 봐봐. 정은하 씨 배 좀 봐. 혼자서 애를 낳는다고 하는데 대단하네. 은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박미숙 부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미숙은 JC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직원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날카로운 언변으로 주변을 압도했지만 동시에 아랫사람들에게는 가혹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특히 은하와 같은 약자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녀는 은하를 마치 자신의 밑에 있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겼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개념이 없어. 박미숙이 혀를 찼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하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결혼도 안 하고 애부터 덜컥 갖는 주제에 회사에 민폐나 끼치고 저런 여자가 회사에 남아있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당장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박미숙의 말에 주변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은하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그래도 정은하 씨, 불쌍하긴 하지. 한 직원이 말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아마 도망갔겠지. 저렇게 혼자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회사에서도 눈칫밥 먹어야 할 거고 미래가 없네. 없어. 미래는 무슨 미래? 박미숙이 비웃듯이 말했다.
저런 애는 당장 계약 해지시켜야 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자기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 이러니. 요즘 것들은 인내심이 없어. 은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식판에 담긴 음식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내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애써 당당하게 걸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칸에 들어선 은하는 문을 잠그고 병위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그녀는 억울함과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울지 않았다.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배를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그녀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꿋꿋하게 이겨낼 것이라고. 그녀는 박미숙 부장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사무실로 돌아온 은하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자신의 아기를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보란 듯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잿빛 빌딩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오후 JC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달 전 취임한 신임 대표이사 강준호가 처음으로 전 직원 대상 사업 비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강준호는 그룹 오너의 막내 아들이자 미국 유수의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그의 능력은 이미 여러 계열사에서 증명되었지만 그는 좀처럼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큰 관심사이자 기대감이었다. 정은하는 오전 내내 심한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강준호 대표의 설명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그녀는 비정규직 사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박미숙 부장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은 이미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들 흥분과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강당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JC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정각이 되자 강당의 불이 꺼지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자 강준호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준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박미숙 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응시했다. 강준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JC그룹 대표이사 강준호입니다. 그의 간단한 인사말에도 직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그는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들을 설명하며 JC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의 통찰력은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직원들은 그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다. 박미숙 부장 역시 강준호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녀는 강준호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그의 존재감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설명회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다. 강준호는 갑자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멈추고 청중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강당 뒤쪽에 앉아있는 정은에게 정확히 꽂혔다. 은하는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강준호 대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니. 무슨 일일까? 강준호는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고 강당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곧 아버지가 됩니다. 강준호의 말에 강당은 술렁거렸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강준호 대표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런 고백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강준호는 다시 은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JC그룹의 직원 정은하 씨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강당은 순간 정지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박미숙 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은 떡 벌어졌고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가진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던 그 혼전 임신한 불쌍한 여자가 사실은 JC그룹의 신임 대표이사의 아이를 가진 여자였다니. 이 아이러니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강당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은하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강준호 대표의 말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격과 안도, 그리고 복받쳐 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곁에는 강준호가 있었다. 강준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은혜계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은하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하 씨, 미안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혼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박미숙 부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그토록 깔봤던 정은하가 사실은 강준호 대표의 연인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정은에게 했던 모든 비난과 모욕적인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혼자서 애를 낳는 주제에 회사에 민폐나 끼치고 미래가 없네. 없어.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강준호는 은하의 손을 잡은 채 강당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와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정은하 씨는 저의 약혼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저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정은하 씨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그녀에게 상처 주는 언행을 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직원들은 강준호의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미숙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만 바라봤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정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준호는 은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강당을 나섰다. 은하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따뜻한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었다. 강준호 대표의 폭탄 선언은 JC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날 사업 비전 설명회는 더 이상 회사의 미래 비전이 아닌 강준호와 정은하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로 기억될 것이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당을 나서는 강준호와 정은하의 뒷모습을 쫓았다. 특히 박미숙 부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생각들로 가득했다. 강준호는 은하의 손을 잡고 강당을 나와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 은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솟구쳐 올랐다. 강준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은하야.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킬 거야.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은하는 준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청아, 단단한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마치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강준호는 은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게. 그리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안아줄게. 그들의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은하는 명문대학교의 수석 졸업생이자 촉망받는 사회학도였다. 그녀의 꿈은 졸업 후 NGO 단체에 들어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인해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막대한 빚과 병원비는 그녀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은하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장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러던 중 JC그룹의 비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한편 강준호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여러 스타트업을 성공시켰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는 JC그룹의 오너 아들로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재계에서는 그를 독립적인 투자자이자 경영자로 평가했다. 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늘 공허했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JC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빈민가 아동교육 프로그램에 강준호가 이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은하는 그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였다. 허름한 복지관에서 처음 만난 은하는 준호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고급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태도는 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복지관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치던 은하의 모습.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티 없는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는 그녀에게서 돈과 명예로는 살 수 없는 순수함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은하에게 이끌렸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업무적인 만남을 가장하여 자주 만났다. 준호는 은하의 어려운 가정사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강인함과 성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은하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준호는 그런 은하의 모습에서 더욱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가까워졌고 어느새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연애를 시작했다. 준호는 은하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공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극구 반대했다. 대표님, 저는 당신의 명성에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한 비정규직 사원이고 당신은 JC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가 알려진다면 저는 당신의 삶에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은하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은하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준호는 해외 출장이 잦다는 핑계로 은하와 만났고 회사에서는 서로를 모르는 척했다. 그러던 중 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그녀는 준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준호는 기쁨과 함께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은하를 더욱더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은하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회사 안팎에서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미숙 부장을 비롯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준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하가 겪는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연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회사 내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바로잡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은하를 괴롭히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미안해. 은하야, 내가 너무 늦었지. 준호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한 거야.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우리 아이를 평생 지켜줄게. 은하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안도, 그리고 무한한 신뢰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준호와 은하의 모습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은하의 손을 잡은 채 박상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박상무님, 이제부터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직접 설명할 것입니다. 은하를 위한 나의 선택은 후에 없을 것입니다. 은하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와 함께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놓여 있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준호 대표의 충격적인 고백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무실 안정은하의 마음속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불안과 서름을 한순간에 녹아내리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제껏 겪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시선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정은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동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미숙 부장은 특히 심했다. 그녀는 은하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은하가 자신의 책상에 앉자마자 박미숙 부장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가득했다. 정은하 씨, 어서 와요. 어제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실수를 좀 했어요. 은하 씨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강준호 대표님과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과장되고 가식적이었다. 은하는 박미숙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첨과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미숙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은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미숙의 가식적인 사과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준호를 통해 확인받았고 그 어떤 외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박미숙은 은하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애써 웃었다. 정은하 씨,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제 곧 태어날 아가도 건강해야 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고 은하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그때 준호의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와 은하를 불렀다. 정은하 씨, 강준호 대표님께서 집무실로 오시라고 합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와 함께 준호의 집무실로 향했다. 박미숙은 은하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빌어먹을 정은하, 저렇게 평범한 주제에 어떻게 강준호 대표를 꿰찼단 말이야. 내 운명은 왜 이 모양이지?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은에 대한 뿌리 깊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준호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은하를 맞이했다. 은하야, 괜찮아. 어제 너무 놀랐지? 네, 괜찮아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다.
그들이 함부로 대할 이유도 없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하야, 네가 겪었던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박미숙 부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너에게 했던 언행들 용서할 수 없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나는 그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에게 했던 그대로 돌려줄 거야. 은하는 준호의 단호함에 놀랐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저를 도와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준호가 자신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니야. 은하야. 준호가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질서와 윤리에 관한 문제야. 약자를 괴롭히고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짓밟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어. 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어. 그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은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넘어 회사의 윤리적 가치를 바로 수려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준호 씨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은하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전혀 힘들지 않아. 준호가 은하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히려 너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고 있어. 은하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을 내게 맡겨줘. 그날 오후, 준호는 박미숙 부장을 비롯해 은하를 괴롭혔던 몇몇 직원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들은 준호의 호출에 긴장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박미숙은 최대한 예의 바른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준호는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소도 없었다. 모두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의자에 앉자마자 준호는 스크린에 한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구내식당 I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미숙 부장이 은하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주변 동료들이 함께 비웃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시간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은 정은하 씨에게 심각한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을 가했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은하 씨는 저의 약혼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저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을 모욕한 것입니다. 박미숙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변명하려 했다. 대표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장난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의 눈빛은 박미숙을 꿰뚫는 듯했다. 당신들의 장난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회사는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회사의 윤리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준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사 기록과 지난 몇 달간의 업무 평가입니다. 박미숙 부장, 당신은 지난 몇 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았고 업무 태만과 몇몇 업무상 비리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리, 당신은 업무 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동료들의 뒷담화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말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이미 준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준호가 단순히 정은하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징계를 요청할 것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박미숙 부장은 보직 해임과 함께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 대리를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은 경고와 함께 감봉 조치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회사의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들은 준호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미숙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은하는 준호의 집무실 밖에서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준호는 그녀를 위해 직접 나서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보호 아래, 그리고 자신의 강인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강한 확신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 그리고 준호와 함께할 미래를 기대했다. 강준호 대표의 단호한 조치는 회사 내부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박미숙 부장의 보직 해임과 함께 이어진 감사팀의 조사는 그녀의 지난날 부적절한 행태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김 대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 역시 경고와 감봉 조치를 받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 속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과 함께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기 시작했다. 강준호 대표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회사의 수장이 아닌 그들의 윤리와 도덕성을 가늠하는 엄격한 잣대가 되었다. 정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었다. 은하의 마음속에는 고마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회사의 올바른 기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강인함과 정의감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박미숙 부장은 보직 해임 후 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발뺌하려 했지만 준호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의 통화 기록, 개인 계좌 내역,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증언은 그녀의 모든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특정 협력업체와의 유착관계까지 밝혀졌다. 감사팀의 조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미숙 부장의 해고를 결정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커리어를 한순간에 잃었다.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무실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거대한 부메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박미숙이 떠난 후 회사 분위기는 한결 더 평온해졌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기 시작했다. 정은하를 향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혼전 임신한 불쌍한 여자가 아닌 강준호 대표의 존경받는 약혼녀이자 미래의 아내로 인식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면 모두들 밝은 얼굴로 인사했고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먼저 다가와 물었다. 그들의 태도에는 진심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물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은하의 배경에 대한 시기, 어린 시선이나 험담이 오갔다. 하지만 그들은 준호의 강력한 경고와 박미숙의 사례를 보며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은하는 이런 시선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준호를 통해 확인받았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 강준호는 은에게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은하야, 이제 몸도 무거울 텐데 무리하지 마.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이제부터 태교에만 집중해줘. 그는 은하를 위해 모든 것을 배려했다. 하지만 은하는 준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저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비록 몸은 좀 힘들지만 저는 회사에 남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뱃속의 우리 아기에게도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은하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성격과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알았어. 은하야, 그럼 네 뜻대로 해.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 내가 항상 옆에서 지켜줄게. 준호는 은하를 위해 사무실 환경을 개선했다. 그녀의 자리는 편안한 의자와 넓은 책상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업무량은 조절되었다. 그는 또한 은하가 언제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전용 휴게실까지 마련해 주었다. 직원들은 준호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고 은하의 자리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점심시간 은하는 더 이상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존경심을 표했다. 박미숙이 앉았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그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경고와도 같았다. 은하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비난과 멸시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보호 아래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은하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하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 자신의 삶이 비로소 완전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만을 쫓는 공허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 그들을 보호하는 진정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은하는 배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뱃속의 아기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미숙 부장의 해고와 이어진 회사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는 정은하의 삶에 따뜻한 햇살을 드리웠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나 비아냥거림은 없었다. 대신 존중과 배려가 그 자리를 채웠다.
강준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은하와 뱃속의 아기를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지켜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도전과 함께 찾아왔다.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대중의 시선과 준호 가족의 반응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 있었다. 은하의 배는 이제 완연하게 불러와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과 태교에 집중했다. 준호는 매일 퇴근 후 가장 먼저 집으로 향했고, 은하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거나 함께 태교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은하는 준호의 세심한 배려와 한결같은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가족, 특히 보수적인 그의 부모님에게 은하와 아이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은하와 아이를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준호는 은하를 자신의 본가로 데려갔다. 본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은 준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은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은하는 긴장했지만 준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준호와 뱃속에 소중한 아기가 있었다. 준호의 부모님은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가진 사업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교양 있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은하에게 집중되었다. 은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은하입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구나. 준호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은하의 불러온 배를 노골적으로 응시했다. 준호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거니?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에게 아이를 갖게 하다니. 우리 집안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준호의 아버지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준호야, 너에게 기대가 컸다. 네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저 아이는 누구이며 너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시작한 거니? 아버지, 어머니, 은하 씨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희는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부모님께 늦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냐? 준호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저런 아이는 우리 집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도 어떻게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준호가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은하 씨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은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저는 은하 씨와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준호의 강경한 태도에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준호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은하는 준호의 굳건한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준호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네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다. 좋다. 그럼 네 뜻대로 해라. 하지만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묻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듯했다. 그는 준호의 결의에 더 이상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의 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는 은하를 싸늘하게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은하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말했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본가를 나섰다. 은하는 준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의 가족들이 자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이 더 컸다. 괜찮아, 은하야. 준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중요한 건 우리잖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면 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괴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은하는 준호와 함께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스몰 웨딩을 준비했다. 준호는 은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려 했고 은하는 준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회사 직원들 역시 그들의 결혼 소식에 축하를 보냈다. 특히 은하를 괴롭혔던 직원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은하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다. 은하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다. 은하의 배는 이제 만삭이었다. 그녀는 곧 세상에 나올 아기를 기다리며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가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던 어느 주말, 정근아와 강준호의 결혼식이 성대하고도 따뜻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야외 정원에서 열린 그들의 결혼식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JC그룹의 직원들과 은하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준호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준호의 부모님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은하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에 인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박미숙 부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 대리를 비롯한 은하를 괴롭혔던 다른 직원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배는 만삭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신부보다도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는 그런 은하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서약은 가을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하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아기의 탄생은 그들의 삶에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아기는 준호의 강인함과 은하의 순수함을 닮아 건강하고 사랑스러웠다. 준호는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은하 또한 엄마가 된 기쁨에 벅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준호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다. 은하는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지원을 받아 다시 학업을 시작했고,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JC그룹 대표의 아내가 아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는 지식인이 되었다. 준호는 회사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은하와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JC그룹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편견과 차별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제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몇 년 후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다. 그들의 집에는 항상 아기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하는 학업과 육아, 그리고 사회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 역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은하는 문득 오래전 박미숙 부장의 말을 떠올렸다. 미래가 없네. 없어. 그녀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밝고 행복한 미래가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아기,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 같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진정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은하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이나 상황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 순수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을 남겨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